네, 또 5월에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으로 채워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동안은 약간 시장이 조금 답보 상태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주축에는 아마 반도체 조정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는 CPI 발표 다들 기다리고 있던 만큼 그것이 좀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감안해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 잡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는 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발언이 내일 저녁에 또 공개가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5월 15일에 또 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좀 같이 이제 곁들여 가지고 목요일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 물가가 3개월째 우리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사실 그냥 핵심 물가보다는 이제 유가라든가 식품 가격 뺀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고 그게 좀 예상치 아마 3.6%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이하로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관건은 이제 보험료하고 주거비 같은데 이 주거비가 좀 꺾이는 모습만 나온다면 시장은 더 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랑 반대로 간다면 또 약간의 좀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뭐 물가가 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거보다도 뭐 조정장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16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워낙 기대치가 낮은 것도 있지만 1분기에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으면 이게 1년 내내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명한 건 펀더멘털 굉장히 좋으니까 증시의 뭐 하락장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중국의 경기가 지금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는데 속도 느려도 계속 좀 부양책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구 한신부터 해가지고 중국도 증시 부양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방이 되게 단단해져요 사실. 그러면 당장 뭐 위가 열리긴 좀 쉽지 않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하방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결국 계속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숲보다 이제 나무 보면서 계속 좀 개별 기업 위주로 대응하시면 그래서 너무 막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증시가 또 이렇게 2,700이 뭐 아주 낮은 가격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해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자기가 좀 이제 그 괜찮은 자리에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뭐 지수 자체보다는 각 섹터에 좀 더 집중해서 개별 종목 이슈 등에 좀 초점 맞춰서 일단은 이 기간을 보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CPI 등은 잘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섹터가 기술 뭐 반도체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등이 이제 지난주에 좀 조정을 보였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같이 함께 좀 흔들렸었는데 반도체 보유자분을 위한 전략을 좀 주신다면요? 네, 반도체가 뭐 사실 대장주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다들 좀 지켜만 보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여기서 위를 또 연다 이거보다 횡보하면서 좀 등락 과정 거듭할 것 같고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그 지금 주말에 또 TSMC가 좋은 실적을 내 가지고 오늘 또 분위기는 분명히 좋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좋은 날 따라가면 거의 물려버리고 또 급나가는 날 투자하면 또 수익이 나요. 거의 그렇게 엇박자 나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오늘도 뭐 이렇게 반도체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급나가는 날이 한두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해서 평소에 좀 AI나 뭐 HBM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관련된 기업도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그럴 때 좀 그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더 위로 가기 위한 좀 약간의 기간 조정은 저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도 이벤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도 오늘 뭐 그 오픈 AI가 이제 챗 GPT에 검색 기능 넣는다고 또 이제 발표를 했고 또 거기에 내일은 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뭐 CEO 서밋 같은 이제 이벤트를 또 열게 되고요. 6월 10일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일단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 주말에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픈 AI의 챗 GPT가 아마
애플 아이폰에 들어갈 것 같다. 근데 물론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기사니까. 근데 지금 군불이 되게 짚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에 이런 이벤트, 또 8월에는 GPT-5가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예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AI 이벤트가 계속 이어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걸 잘 활용하신다면 또 뭐 6월, 7월, 8월경에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덤비지 마시고 좀 흔들릴 때 잘 비중을 늘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섹터가 꺾인다면 사실 흔들릴 때는 다른 기회일 겁니다. 뭐 매도의 기회던가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릴 때를 이제 매수의 기회 혹은 포트 전략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다만 22일까지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가려는 관망세가 좀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정말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곳곳의 산업들에 대한 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도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2차 전지, 뭐 조선, 바이오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이제 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걸 하면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또 선거 앞두고 계속 이런 게 강화될 것 같고 사실 미중 간의 회담도 많이 있었는데 회담을 갔다 오면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특히 관세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책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방식인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이게 인기가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 행위들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시장이었을 때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중간재를 공급해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당연히 악재가 되는데 지금은 몇 년 전하고 다른 게 중국이 자기네들의 밸류체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한다거나 전 세계 수출하니까 이 얘기는 미국과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사실상 이제 엄청난 지금 경쟁 관계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를 하게 되면 중국 제품들은 사실 이제 미국에 들어갈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서만큼은 중국과 경쟁할 일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중국산 뭐 선박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전기차도 있지만 사실 중국 회사들이 뭐 미국에 이런 그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미 좀 다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한테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또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하고 조선주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슈도 있는 게 생물보안법에 관련해가지고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중국이 이거는 저는 오히려 다른 이제 업종들보다 바이오가 더 큰 이슈라고 보는 게 중국의 우시바이오만 해도 미국 매출 비중이 절반에 달해요. 이거 규제 들어가면 이제 중국은 바이오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ST팜이라든가 삼성바이오 같은 CDMO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직접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지켜보겠습니다. CDMO사들 일단 체크해 놓고 이슈들 따라가 보도록 하죠. 5월 투자 전략과 주목할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5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큰 궤를 좀 잡아주세요. 5월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많이 좀 올라간 그런 쪽보다도 이제 반도체도 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니까 주도주 쉬는 가운데 조금 이제 그 약간 부진했던 섹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이패드가 OLED 신제품이 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마 5월 말에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OLED 관련주들 너무나 좀 안 좋았죠. 수익률도 좀 부진했지만 아이패드 관련해서 이제 OLED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애플 6월 10일 날 개발자회가 열리니까 아이폰 관련주들도 역시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도 한번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우주항공청이 또 출범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에 또 확대가 좀 기대되니까 또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한번 움직였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업이.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또 주가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회사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이 석유화학 회사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실적 기대치가 워낙 낮긴 했지만 기대보다 좋은 실적이 실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워낙 좀 지금 시장에선 기대치가 낮은데 생각보다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관심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지난주엔 사실 게임주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게임 업종도 물론 이제 게임 업종은 지금 잘 선별은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도 이게 수급이 너무 비어 있어요. 완전 빈집이죠. 예. 그래서 빈집 털이가 좀 약간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 좀 나올 신작이 있거나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끌고 있는 스토리, 기대 요소, 이벤트 등에 대해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포트 전략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용 한 번 더 복귀하시면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략 또 한 달을 관통할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